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2020년 5월 10일 김정기의 직필직설 167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트럼프, 시진핑의 선전포고, 미중 전쟁만이 세계 패권을 지킨다 입니다. 미국 트럼프의 대중국 발언이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무역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기술전쟁으로까지 확전이 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보건안보전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가 중국 우한 연구소라고 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진영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중국에게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신냉전 시대의 도래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2차 대전 직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진영이 한 축으로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진영이 다른 축으로 블락을 형성해서 냉전 시대를 열었고 91년 구소련의 해체로 종말을 고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미국이 2001년 9월 11일 테러 후 테러와의 전쟁을 할 때도 이처럼 서구 진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면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전쟁으로 가는 것일까요? 미중 대립과 갈등은 중국 개혁개방 30년 역사를 성공적으로 쓰면서 중국을 제조대국으로 우뚝 서게 한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이후에 등장한 시진핑이 중국 최고 지도자로 선출이 되면서 2025년 제조굴기와 2050년 중국몽을 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전쟁은 어쩌면 불가피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025년 제조굴기는 경제 질서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중국을 기존의 제조대국에서 과학기술대국으로 도약을 시킨다는 건데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첨단 기술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죠. 2차, 3차 산업혁명을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전 세계 첨단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시장을 100년 이상 동안 지배해왔던 미국이 순순히 시장을 내놓으리는 만무하잖아요. 그동안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서방의 많은 국가들이 미국에 도전을 했지만은 새로운 기술혁명 시대를 주도적으로 열면서 지식재산권 시장의 90%, 나중에도 70%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왜 미국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가까이는 중국의 제조 2025에 멀리는 중국몽에 제동을 거는 것일까요? 미국 입장에서 중국은 다르다고 보는 것입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로서 국부의 76%가 국가 소유입니다. 중국이 제조대국으로 성공을 하면서 세계의 달러가 중국에 몰려있고 이런 엄청난 재원을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원하는 산업과 과학기술 관련 인적 자원 확보에 집중 투입을 해가지고 단기간에 최고급 첨단 기술 획득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웨이와 같은 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급성장한 배경에는 든든한 후원자로서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적 자원 초빙에도 돈을 아끼지 않았죠.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천인 계획을 통해서 해외 정상급 과학자들의 애국심에 호소를 하고 파격적인 대우로 중국으로 이들을 데려왔고 이들 대부분은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계 과학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귀국 과학 인재들에게는 생활보조금을 비롯해서 각종 명목으로 연구개발비를 아낌없이 지원을 했습니다.
중국의 적극적인 이런 노력에 힘입어서 기구간 우수 인재는 8,000명을 돌파해서 애초에 목표했던 거에 4배나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인계획 참여자들은 중국 정부의 비용으로 중국을 방문해서 그들에게 기술 정보를 제공해주고 중국의 기술적 이해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방식이었죠. 이 과정에서 미국의 첨단 과학기술 정보가 엄청나게 유출이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중국이 2025년 제조굴기에 성공하게 되면 그 다음 과제는 이렇게 확보된 첨단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군사 대국화를 추진하게 될 거고, 이는 2050년 중국몽의 실현에 부합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온몸으로 중국의 굴기를 막는 것입니다. 2050년이 되면 중국 총 GDP는 미국을 훨씬 앞서게 될 것이고, 과학기술 수준은 비슷해지게 될 것이고, 군사력도 미국을 능가하지는 못하더라도 한번 붙어볼 만한 실력이 될 거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본격적인 패권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국이 강가를 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제조대국으로서는 미국을 이미 능가를 했고, 과학기술대국과 군사대국으로는 2050년에 미국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게 될지는 몰라도 금융대국으로 가는 길은 참으로 험난해서 중국의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금융패권을 장악해야 세계의 패권국가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전쟁을 통해서 기존 금융패권국가에 승리하는 방법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0년을 전후로 해서 중국이 미국과의 본격적인 전쟁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패배를 하게 되면 중국몽은 그야말로 꿈으로 끝나면서 냉전의 패전국으로서 구소련이 러시아로 축소되고 나머지는 독립을 했듯이 신냉전의 패전국으로서 중국도 한족 중심의 중원만 다스리는 중국으로 축소가 되고 나머지는 독립을 하면서 제국의 해체를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이전의 한 나라가 로마 제국과 공존을 했듯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지 않고 지역 강국으로 남으면서 공생을 도모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김정기TV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